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썰은 풀어 질문너 로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을 주신 노로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의 주제가 한국 사람이 내 집 마련에 집착하는 이유에 관한 겁니다. 제가 먼저 답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왜 내 집 마련하려고 하십니까? 다들 내 집 마련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트제이님이 내 집 마련하고 있잖아요. 왜 집을 사가지고 대출금을 갖고 있습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한국 사람만 내 집만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항상 요즘에 이슈거리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뭐예요? 집을 산다는 거 아닙니까?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거잖아. 근데 한국 사람들 보면 그냥 집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집착을 하죠. 집착할 수밖에 없죠. 집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 가지고 뭐라 하지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이 집에 대한 이 중요성과 소중함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집 마련에 집착하는 사람들보다 집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느껴져요. 자꾸 월세 생활하면서 남의 집에 사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저래가지고 언제 자기 집 마련하려고 그러나? 남 좋은 일 시키려고 그러나? 교돈 안 아깝나? 오트제이님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우선 이제 확실한 이유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집의 존재는 굉장히 큽니다. 집이라는 데가 그냥 먹고 자고 하는데, 먹고 자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밥도 먹을 수 있고요.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비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비와 눈을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집의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보장이 되잖아. 만약에 이 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죠. 당장 오늘 어디서 잘까? 어디서 씻어야 되냐? 밥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어야 씻을 수 있고, 세면도 할 수 있고, 샤워도 할 수 있고요.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밥도 먹을 수 있죠. 집이 없는데 어떻게 끼니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번 사 먹을 수가 있습니까?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 해 먹으니까 돈도 제작이 되고, 그리고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안정감도 있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살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이 끝나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다들 아실 겁니다. 직장인분들.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끝내고 나서 고대리를 마치고 나서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내 마음 편히 누릴 곳이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내 집에 대한 존재를 굉장히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집만에 집착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고. 자, 두 번째는 아까 저 오투제님이 좋은 내용을 이제 채팅으로 적으셨는데, 언제까지 월세 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타지 생활 하시는 분들, 자취하거나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월세에 대한 부담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서울의 원룸의 그 좁아터진 원룸도 월세가 50만원, 오피스텔은 60만, 70만원. 거기다가 서울은 또 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어떤 관리비가 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말고 다른 돈이 또 나가는 거예요. 많은 월세가 50이지만 관리비까지 내고 나면 60만원 돈 내는 거예요. 10만원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매달 6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5년, 6년, 7년, 8년, 10년 이렇게 되면 그 돈 무시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월세 계속 내고 나면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그 월세만 안 냈더라도 어떻게 전세 자금 마련했을 텐데. 특히 지금 뭐 원룸에 살면서 고시원에 살면서 매달 나가는 그 월세 돈이 너무 아까울 거예요. 솔직히 아깝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죠. 아까워야 정상이죠.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일정 부분도 항상 누구한테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특히 요즘까지 살기 힘들고 직장 뭐 잘리고 하면 그 월세 부담이 더 커지겠죠. 만약에 자기 집이었으면 공과금은 내지잖아요. 근데 내 집이 아니니까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월세는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자, 그래서 내 집만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월세만 내 가지고는 돈이 모이지도 않고, 자꾸 남의 집에 살잖아요. 눈치도 봐야 되고.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그거예요. 집이 돈을 모으는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 사회는 이 존재도 크지만 사실 이 존재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서울에 많은 그 신혼부부나 그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영끌 하면서 이제 하우스푸어 하는 그런 무례 행동을 안 할 겁니다. 입에 집이 돈이 되는 게 아니라면. 근데 돈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인드잖아요. 하우스푸어 분들은 집 무조건 오른다는 입장이잖아. 무조건 오른다. 근데 나 무조건이란 말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대사회에서. 오를 수도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다 오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난 아파트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의 목적이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순전히 결혼을 했거나 자식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결혼을 한 사람보다 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애초에 그 30평짜리 99제곱미터 아파트가 방 3칸짜리 화장실 2개잖아. 4인 가족 기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4인 가족 일이 힘들잖아. 출산율도 0.6명. 서울 기준으로. 그럼 3가족밖에 모인다는 거 딩크족도 있을 텐데 굳이 그 30평짜리 아파트가 좀 필요하냐는 거죠.
물론 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는, 수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 점점 떨어지고, 앞으로 이제 결혼에 대해서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그럼 이 아파트의 존재 유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이게 정상이라 보십니까? 만약 수요가 많아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온다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수요가 앞으로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격이 올랐다기보다는 저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사들여가지고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그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고, 일단 집을 모으는 재테크 수단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크게 모으기 위해서 다들 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이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집을 어떻게든 사들이려고 하는 거죠. 분양할 때도 이제 청약 같은 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택 청약 통장 만들어서 이제 청약 하나만 바라보는 거죠. 지금 뭐 이제 저축만 해가지고는 돈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어, 결혼이나 가정을 만드는데 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점점 결혼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혼을 하려면 아무것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는. 결혼을 하려면 둘이 살 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둘이 살면 돈도 많이 깨지죠. 거기다가 뭐 애까지 키우게 되면 돈은 말도 안 되게 깨집니다. 그러면 우리 식구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한 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집이죠. 그 집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있고 없고 그 차이가, 가지고 안 가지고의 차이가, 그 결혼을 하는 사람들, 결혼의 유무나 결혼을 하고 나서 그 가정을 만들어 있어서 이제 부부의 어떤 그런 관계나 가족 관계까지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겁니다. 많이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태어났는데 계속 이사하고 자기 방학가 못 만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건 저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더 심하겠죠. 지금 애들이 아파트 브랜드나 평수 가지고 따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집 마련 못 해가지고 좀 허름한 집이나 오래된 집을 가게 되면 애들이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받게 될 어떤 그런 좀 차별이라든지 사회적인 냉대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그런 상처를 받고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은 계속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했죠. 우리가 언제 여기 계속 살아야 되냐 하면서, 우리도 저 다른 데 이사 가면 안 되냐 보채겠죠. 아니, 아파트가 훨씬 더 비싸죠. 지금은 훨씬 더 비쌉니다, 단독주택보다. 그렇다고 단독주택이 싸진 않습니다. 서울은 지금 다 비싼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내 집만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 집만에 성공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내 집만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 집같이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많아진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약간 영끌해가지고 왕창 받아가지고 그렇게 약간 좀
약간 그 외줄타기 하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 중에 뭐 다 갚아서 나오는 사람도 발생하겠지만 못 갚아서 실패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낫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부모님한테 뭐 유산 같은 걸 안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벌지 못하고 일반적인 평범한 직장에서 돈을 번다고 했을 때 이 내 집 마련까지 가는 단계가 너무나 험난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에 실패할 가능성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즘에 청년들이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이 노력을 해도 부모님한테 이제 물려받는다거나 태생적으로 잘 산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잡거나 그 사람과 비슷하게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제 노력해가지고 1,000만 원짜리 이제 적금 통장 만들었는데 1,000만 원 이제 어, 적금 부어서 겨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은 부모님이 한테 부모님한테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더라. 그러면 허탈감이 많이 안 되죠. 왜냐? 개인이 아파트 살려면 평생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시청년들이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러니까 불만과 사회적인 어떤 고충이 엄청 많은 거죠. 네. 힘든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엄청 힘듭니다. 이렇게 노력해서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될지 안 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서울 같은 데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집값이 현재 단계에서 멈춰 있어도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내가 돈을 모은다 하더라도 집값은 더 많이 올라가니까 특히 최근에 서울의 집값의 어떤 그런 인상분을 보면 도무지 말이 안 나와요. 어? 그렇게 억 단위 올려버리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된다고 몇 년치. 대기업도 내가 봤을 땐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대기업 다니기 힘들고 일반적인 평범한 월급쟁이 그 서울에서 직장을 다녀도 거의 평균적으로 200만 원 초반의 돈을 벌어요. 중위소득으로. 그거 뭐 이것저것 다 내고 모은다 한들 지금 집값을 따라잡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청년도 노력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먼 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이 내 집 마련, 내 집을 달성한 사람이 주는 이런 힘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한국만 유독 심한 게 아니라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도 그 집 하나 살려고 경쟁이 장난 아닙니다. 미국도 집이 비싸거든요. 미국은 월세가 저희보다 더 비싸요. 미국은 기본 100만 원부터 시작해요. 100만 원. 뭐 실리콘밸리 같은 데는 한 250만 원, 30만 원. 그래서 보면 방 하나 해가지고 침대 여러 개 놓고 간식대 여러 개 놓고 한 방에서 두 명, 세 명이 생활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월세를 나눠서 내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 문제다. 근데 서울은 비정상이라도 너무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비정상 중에 비정상이에요. 우리나라에 수도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좀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좀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서울은. 아무튼 힘들어도 여러분 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돈은 꼭 모으시기 바랄게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내 집 마련 실패한다고 뭐 플렉스니 뭐니 카푸어니 그런 거 지르면 진짜 골로 갑니다. 서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어차피 평생 모아도 내 집 마련 힘들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집 한 채 얻기도 불가능한데 그럴 바에는 그냥 뭐 어? 모으지 말고 외제 한 채 지르고 그냥 아가씨 하나 끼고 어떻게 놀러 다닐 생각이다. 그런만 먹다가 진짜 곤두박 시칩니다 이게. 5년 안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잖아요. 아무튼 젊은 사람들 돈은 꼭 모으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